안녕하세요. 친절한 리뷰 이윤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조선 최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IT조선 차주경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태블릿 디바이스인데요.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2010년에 아이패드를 선보이면서 태블릿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죠. 하지만 최근에 IDC 발표에 따르면 12분기 연속 지금 태블릿 PC 시장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한때 PC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태블릿 시장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이제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태블릿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한참 스마트폰의 붐이 이제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초기 단점 중에 하나가 작은 화면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8인치 전후에 이제 큰 화면은 나오고, 그 다음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 성능도 좋고, 그리고 또 그 대형의 배터리 탑재할 때 있어서 사용 시간이 매우 길었거든요. 그런 장점을 가진 태블릿이 이제 그 장점을 가지고 앞세우면서 태블릿이 빠르게 이제 시장에 지금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스마트폰과 함께 많이 팔려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 사이즈, 화면 사이즈가 5인치가 넘는, 그러니까 패블릿이라고 하죠. 한 손 안에 들어가는 큰, 한 손 안에 질 수 있으면서 큰 5인치 이상의 큰 화면을 제공하는 이제 패블릿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에는 태블릿 디바이스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었던 큰 화면이라는 그런 이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냥 이제 스마트폰만 갖고도 이제 태블릿 하던 못지않게 이제 그런 화면이 커지면서 좀 보기 편해졌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또 그 노트북 같은 그 PC를 대체한다는 데 의견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성이라든가 이제 휴대성적인 측면에서 태블릿이 장점이 많았었기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태블릿이 나온 이후로 이제 그 PC 쪽에서도 울트라 슬림 노트북들이 이제 시장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 무게는 한 1kg 남짓 정도의, 두께도 한 1.5cm 이하의 그런 얇고 가벼운 노트북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그 태블릿이 이제 자랑하던 휴대성이 큰 차이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성능은 노트북이 좋다 보니까 태블릿이 갈수록 설 자리가 없으면서 하드웨어적으로 그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끼면서 설 자리가 갈수록 이러게 된 거죠. 네, 기능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태블릿 PC가 처음 출시됐을 때 이렇게 몰락에 가까운 길을 걸으리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했어요. 출시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기였습니다. 화면이 큰 것뿐 아니라 본체 크기가 크다 보니까 배터리도 훨씬 큰 게 들어갔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훨씬 더 편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태블릿 PC였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스마트폰의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거죠.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고 해상도도 굉장히 선명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폰 크기 5인치에서 6인치 사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높이는 데는 그렇게 가격, 단가면에서도 어느 정도 수율도 확보가 되지만은 태블릿 7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에 고해상도를 끼워 넣으려면 그만큼 단가가 높아져요. 이 부분도 태블릿 PC에게는 악영향이 있었고요. 배터리 효율이나 이제 애플리케이션 구동 효율도 높아지면서 사용 시간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태블릿 PC는 처음에 굉장히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차별화를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비교하면 이전에는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태블릿 PC는 그냥 화면 큰 스마트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스마트폰에는 갖가지 기술이 들어갔죠. 듀얼 카메라도 들어가고 AR 기술도 들어가고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위시한 태블릿에는 펜도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성능은 계속 날이 갈수록 발전했는데 태블릿 PC는 일단 판매량도 잘 나오고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았기에 상대적으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더뎠던 거죠. IT 업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IT 업계에서 유행이 확 반전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눈 깜빡하면 유행이 확 바뀌는데 태블릿 PC 업계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발전 속도에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좀 이렇게 발전 속도가 느렸기에 지금의 상황을 자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 입맛에 맞추지 못했지만 교육 시장이나 기업용 수요로는 태블릿 시장이 나름 입지를 넓혀가지 않았나요? 예, 태블릿 디바이스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업 시장하고 교육 시장이었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니까 간단히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태블릿에서 업무를 처리하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 시장을 노렸었는데, 안타깝게 기업 시장하고 태블릿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태블릿 PC 자체가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 입력 장치라고 해봤자 터치 손가락 터치 입력에다가 이제 터치 방식의 가상 키보드밖에 없다 보니까 그 뭐 간단한 텍스트를 입력하더라도 상당히 그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부 태블릿 제품에 이제 필기 가능한 펜이 이제 등장했지만은 아무리 사람의 그 글을 쓰는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실제 물리적인 키보드를 이용한 타이핑에 비하면 한참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런 업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PC라든가 그런 거 사용한 이유, 뭐 문서 작성, 뭐 과제 작성, 뭐 그런 등의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은 것들을 제작하거나 뭐 사진을 편집한다든가 그런 어쨌든 뭔가 생산적인 분야에서 태블릿이 이제 쓰다 보니까 한참 부족하다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기업 시장에서는 그 태블릿이 점차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트북의 휴대성이 이제 개선되고 그런 태블릿 장점까지 겸한 노트북, 뭐 투인원 노트북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태블릿 장점도 가지면서 PC 장점도 같이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 소비에 특화된 태블릿이 기업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태블릿 PC의 이제 성능이나 활용도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사실 본체 성능도 굉장히 높고 노트북 PC와 대등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 태블릿 PC의 결정적인 페이는 활용처를 찾지를 못했던 거죠. 업무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태블릿 PC로 뭔가 이렇게 꼭 그리거나 입력을 해야 되는 것 이외에도 주문을 받는다든지 팜플렛을 보여준다든지 뭐 산업계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태블릿 PC에 도입을 하면 얼마든지 넓은 산업계에 도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도입이 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PC의 패착이라고 한다면은 이 산업계와 애플리케이션을 넓히려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넓히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가 유용하게 쓰이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 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잘 하던 분야에만 집중을 한 거였죠. 교육 시장이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아이들 교육용으로 태블릿 PC를 보급됐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이거 제품명 노골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죠. MS 서피스 같은 제품이 완전히 다 대체를 한 상황입니다. 태블릿 PC하고 서피스하고 차이가 뭘까요?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위시한 태블릿 PC는 그냥 태블릿 PC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애플도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처럼 태블릿 PC의 활용도를 넓히려는 노력은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죠. 반면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데스크탑과 호환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기존 데스크탑처럼 키보드 쓸 수 있고 마우스 쓸 수 있고 노트북처럼 사용하다가 태블릿 PC의 휴대성이나 간편함이 필요하면 간편하게 모니터만 떼서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IT 업계에서 컨버전스 제품은 항상 평타 이상을 쳤어요. 망하진 않았습니다. MS 서피스 같은 하이브리드 태블릿 PC라는 표현이 어울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컨버전스한 제품들은 활용처를 넓힐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넓은 곳에 응용할 수 있는데 태블릿 PC는 그 자체의 포맷에 갇히다 보니까 제한된 상황으로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 프로 고사양 제품이나 애플 펜슬 같은 걸 내놨지만은 이미 뒤집어진 판을 업기는 무리였던 거죠. 그래서 애플이 최근에는 아이패드 프로에 올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같은 보급형 모델들을 미니 같은 보급형 모델들을 싹 단종을 시키고 프로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름대로 유효한 조치라고 생각은 해요. 유효한 조치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미 태블릿 PC가 뭐 지금의 활용처를 더 넓힐 기회는 놓치지 않았나, 이게 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학생들 이제 학원에서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을 태블릿 디바이스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윈도우 태블릿 아까 얘기하신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OS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 PC하고 연계해서 좀 더 많은 활용력을 갖췄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또 바꿔 말하면 학생들 인강용으로 쓰는 태블릿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딱 그 기능만에 충실해도 충분하거든요. 그게 패착이었죠. 태블릿 PC로 다양한 작업을 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동영상 재생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쓰임새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초기 태블릿 PC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다 그쪽 면에만 올인을 했었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태블릿 PC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과 거의 대등하거나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갖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태블릿 PC를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높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가격은 저렴해졌는데 태블릿 PC는 계속
거드름을 피우면서 가격이 낮아지질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태블릿 PC를 선택을 할까요? 하는 일도 제한이 되고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가격은 비싸고 그쯤 되니까 이제 오히려 크기가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네, 제가 특히 이제 교육시장 쪽이 가장 태블릿이라든가 그쪽 발달된 미국 교육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이패드가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빠르게 확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2015년 이제 하반기 이후로는 지금 크롬북한테 이제 구글이 이제 만드는 크롬북한테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까 차 기자가 얘기했던 가격 때문인데요. 이제 아이패드를 중심으로 한 태블릿 제품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학생들이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귀하게 막 조심하고 들고 다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용하다 보면 도난, 파손 같은 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 워낙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뭐 교육 당국에서 뭐 지원을 해주더라도 일부를 그 사용자가 또 부담을 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 사는 비용 같은 거 하면은 진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아이패드 같은 경우 몇십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최소한 절반 정도 돼도 상당히 그 비싼 부담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애들이 좀 한참 혈기왕성한 애들이 들고 다니다 보면 파손도 쉽게 날 수 있고 분실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도난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구글이 이제 크롬북, 물론 구글이 직접 생산하는 거 아니고 여러 제조회사에서 각각 크롬북을 생산합니다만 크롬북이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 싸게 나오면서 그거를 아이패드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그럼 뭐 부담 없이 만약 뭐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나거나 뭐 도난을 당하더라도 새로 이제 일반 서민층이 그냥 사서 쓰기에도 부담이 없어서 크롬북이 엄청나게 교육 시장을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다 뺏어 가지고 2016년 현재는 거의 한 60% 이상 미국 교육 시장을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패드 하나 구입할 비용이면은 구글 레퍼런스 스마트폰과 크롬북 2개를 사도 돈이 남아요. 남죠, 예. 네, 기대가 컸던 만큼 좀 아쉬움이 커서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관련 업계 따르면 이통 3사의 태블릿 PC 가입자 선이 7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특정 이용자층을 중심으로는 그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 태블릿 디바이스 시장은 어떻게 될런지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그 태블릿 디바이스가 결국엔 PC 쪽에 흡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노트북, 그러니까 PC 시장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무게도 가벼워지고 두께도 얇아지고 사용 시간 길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또 PC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태블릿의 장점을 흡수한 제품, 트윈원 제품들, 그러니까 필요할 땐 태블릿처럼 쓰고 또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 노트북처럼 쓸 수 있는 트윈원 제품들이 빠르게 그 태블릿 제품들 대체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키보드 액세서리를 거의 필수 액세서리처럼 이제 같이 출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트북의 그런 장점을 따라잡고자 하기 위한 건데, 투인원 제품들이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될수록 이제 진짜 지금은 약간 휴대성이라든가 그런 이용성 같은 것들이 태블릿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태블릿 대체할 수까지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기본 성능 자체가 또 태블릿 하드웨어 성능 자체가 그런 태블릿보다 좀 더 뛰어나고 확장성도 더 높기 때문에 그 추후 활용성 측면에서는 좀 더 트윈원 PC가 태블릿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현재 태블릿 디바이스가 그 트윈원 PC 쪽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0%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필름 카메라를 떠올리면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태블릿 PC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남아있겠죠. 지금까지 태블릿 PC 시장이 많이 폐퇴됐다고는 하지만은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산업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애플이 참 얄미우면서도 영민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아이패드 프로의 애플 펜슬, 굉장히 간단한 기기지만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불편하게 손가락으로 했었던 작업을 애플 펜슬이라는 도구로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고급 모델로 작곡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코어 마니아들은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게다가 태블릿 PC는 이제
화면이 크기는 커요. 아직도 그 스마트폰이 태블릿 PC만큼 화면이 커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태블릿 PC의 매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 덕분에 태블릿 PC를 단순히 뭐 인터넷 동영상이나 영상 감상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화면에서 인터넷을 즐기고 싶은 실버 세대나 아니면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물론 이 세대들이 대세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태블릿 PC는 아직까지 애플리케이션이 많은 덕분에 활용처가 무궁무진한 거는 맞아요. 그 활용처마다 조금씩 확보된 수요가 있는 덕분에 태블릿 PC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은 반대로 사용자층을 더 대폭 늘리지도 못하리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쓸 사람은 쓰겠죠. 쓸 분야에서는 쓰이고. 그러고 보니 제가 최근에 그 리뷰했던 제품 하나 생각나네요. 저기 그 태블릿 그 아이들 교육용, 그러니까 아직 학교 가기 전, 그러니까 한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한 서너 살 전후로 한 이제 그런 어린이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 디바이스인데 태블릿을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 영어 교육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뭐 아직 뭐 글도 제대로 못 쓰고 타이핑 뭐랄까 말 같은 것도 아직 좀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이 아이들 같은 경우 터치 간단히 조작할 수 있고 직관적인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태블릿 같은 게 그쪽 분야에서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요. 네, 저도 그 제품 써봤는데 태블릿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디바이스를 또 겸해서 또 태블릿을 재미나게 또 써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집에 가서 오랜만에 태블릿 디바이스를 충전해서 드라마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핫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